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십성 공부 중에서 십성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십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주 8글자와의 관계를 십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생의 관계냐, 거의 관계냐, 또는 또 어떠한 관계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또 어디 있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명칭을 부여했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실질적으로 사주의 위치가 연이나 아니면 월이나 일이나 시에 그것이 있었을 때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봐주십시오. 자, 십성의 대인관계. 십성은 다시 설명드리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그 글자가 있죠. 연이 있고 월이 있고 일지가 있고 이렇게 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시가 있으면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이 병이 있죠. 병에서 볼 때 이 연에 있는 갑은 목생화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관계, 나를 생하는 관계인데 이것이 양이니까, 이것이 병화잖아요. 병화가 양하니까 이것도 같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현인이라고 그랬고, 도와주는 관계가 도와주는 생관계지만 음이면 정인이 됐습니다. 요것도 병이 되겠죠. 같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는 같은 화입니다. 같은 화인데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병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비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오니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다. 이렇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성입니다. 다음에 연지는 화가 토를 생합니다. 화생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이렇게 같은 플러스니까 이것은 식신이라고 이름하고, 음양이 다르면 이것이 상관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있는 수는 나를 극을 하잖아요. 나를 극을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양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는 것은 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특히 대인관계 중에서도 가족에 관한 겁니다. 가족에 관한 사항. 가족에 관한 사항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연지죠. 연지에 있는 것은 어머니를 뜻하고, 또 여기 있는 글자들은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지에 와 있는 것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자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과연 이 갑이나 이게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또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는 나쁜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또 여기 있는 자식과 나는 어떤 관계이나 이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서 그것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래서 이것을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글자가 나한테 좋느냐 나쁘느냐. 쉽게 말하면
나한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먼저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용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설명해서 용신을 다 끝내놓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사주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점검해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병화는 화입니다. 화. 또 오도 화입니다. 또 여기도 화. 여기는 목은 간목은 목이죠. 목화. 이것도 목이고 목. 이거는 수입니다. 이건 토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딱 보면 사주 전체에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행도를 한번 그렸습니다. 항상 오행도를 그 스님이 잘 그리는데 이번에 중앙에 이렇게 하나 주체를 그리고 주체가 여기는 일간이 병입니다. 병화, 화. 그리고 화는 토를 생합니다. 토는 금을 생합니다. 금은 수를 생합니다. 수는 또 다시 목을 생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납니다. 주체의 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성이죠. 자, 내가 생하는 것은 이건 식신상관입니다. 그 합쳐서 식상. 자, 이거는 재성입니다. 이거는 관성. 자, 이런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죠. 이때 인성과 여기 말하는 나와 같은 것은 비견급절해서 비급이라고 합니다. 자, 비급과 인성이 이 사주 전체에 봐서 50%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되면 그것은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많으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강한가 약한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다음에 용신 시간이 되면 다시 세밀하게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전체 사주의 퍼센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세력의 여기 있는 간지의 세력 월지가 30%입니다. 30%. 일지는 20%를 정도 적용 자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입니다. 10% 자기 일간을 뺍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화는 여기는 화가 하나, 둘, 나 말고 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화가 여기 두 개 있어요. 오화. 오화는 하나는 20%에 하나 10%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서 30%네요. 30%. 그 다음에 목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목이 여기 세 개인데 목이 세 개는 30%잖아요. 이것만 봐도 60%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과 하가 강한 사주다. 즉, 이 나를 도와주는 목이 많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고 나의 형제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주는 필요한 게 뭐냐, 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빼려고 보니까 이 전부 다 위가 전부 다 불이에요. 불이. 밑에는 수가 있고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해수가 사실은 이 술토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힘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오하하고 서로의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 술토가 그래도 원래 화기운을 빼는 건 토로 돌아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토로 이 화기운을 빼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토를 여기 있는 지장간에 지장 공부했지요. 지장간 공부하면 여기가 중간에 이 신정무잖아, 그죠? 신정무. 네, 신정무. 정무니까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지장간에 있는 무토를 해서 일단 그래도 설계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금은 이 사중에 여기 있는 신금밖에 없어요. 눈에 없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 금으로서 작은 금이지만 이 금으로서 목을 이렇게 눌러주는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필요한 것은 토와 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금이 이렇게 위에 천간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 금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용신을 바로 쓰면 되는데 지금 용신 공부가 아니고 필요한 사주가 뭐냐는 걸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금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부를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는 토와 금이 필요하다는 하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토와 금이 필요하고 대신에 토를 극을 하는 목이 좋지 않고 금을 녹이는 화가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좋지 않은 관계, 이건 좋은 관계. 지금 좋은 관계냐 아니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중간에 있는 것이 뭘까요? 목화, 토금, 수가 딱 남네요. 예, 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연간에 있는 아버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목생화로해서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와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불불 넘치는데 계속 도와주면 내가 힘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비대하게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무도 비료를 많이 주면 또 너무 물을 많이 줘도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강한데 자꾸 이 나무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은 나한테는 이 목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아버지는 나를 돕지만 사실 내한테는 도움이 못 된다. 큰 도움이 못 된다. 그러면 뭐냐? 사실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얘야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야 저래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 정도. 잔소리를 많이 할 정도로 되니까 나는 싫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느냐? 어머니는 사실 토니까 어머니는 화생토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나한테는 좋은 존재예요. 뭐 모친은 좋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보시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목격토하잖아요. 내 좋은 것을 아버지가 엄마를 그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주 이 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목이 토를 그걸 하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어머니를 아버지가 공격을 하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더 나쁘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분은 어머님의 여러 가지 그런 보호 아래서 여러 가지 보살핌 아래서 자랐고 아버지한테는 끊임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참 잔소리라든지 잔소리랄까 좀 그러한 것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은 없고 어머니와 인연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래 형제자매가 하나는 목이요 하나는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은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목은 나한테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 형제가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귀찮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자꾸만 뭐 나보고 공부하라 하고 뭐 나한테 뭘 하라 하는데 그것이 나가는 싫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수라는 존재가 이건 뭐 중간지작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이렇게 위로 생하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극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수가 이 보통 이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데 수를 극을 하게 되는 이 화를 극을 하게 되면은 좋은 관계가 되지만 이 수가 뭘 이렇게 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좋지 않고 이런 관계는 좋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수는 중간자적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는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이 같은 나와 같은 화입니다. 그럼 어떤 나에 대한 나도 화고 같은 화니까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마치 자매와 같은 이런 관계로서 아주 편안한 관계이긴 한데 너무 편해서 너무 서로 만만하니까 형제같이 또 이렇게 너무 어머니같이 너무 만만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여기서 나쁜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는 내가 필요한 금을 녹이니까 나쁜 관계죠. 그래서 이 배우자, 실질적인 이 배우자는 나한테 배우자는 어떤 존재냐? 그 배우자는 내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재물을 나눠 먹을 때, 재물이 어떤 돈과 재물을 나눠 먹을 때 서로 갈라먹어야 될 경쟁자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못 사는 집안에 밥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뭐 그런 관계를 할까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 입입니다. 입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자식도 똑같은 오하기 때문에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인연이 정리를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인연이 없고 어머니의 인연은 좋고 또 부인에 대한 인연은 별로 좋지가 않고 자식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한 형제는 내한테 귀찮은 존재고 한 형제는 어떤 형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와 여기에 있는 자식과 관계 어떨까요? 배우자 자식 관계 같은 오잖아요. 같은 오니까 자기의 배우자는 여기 보면 부인이죠. 부인과 자식과 관계는 아주 형제처럼 같은 오니까 형제같이 그렇게 만만하게 지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여기 있는 수는 나의 형제간입니다. 형제간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소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형제간에 별로 좋은 관계를 미치지 못하니까 한 형제간 좋은 관계를 미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 수는 가끔가다 나한테 필요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 관계가 나한테는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를 갖다가 거꾸로 쓰러뜨리면은 좋겠지만은 이 수가 위로 형제를 도와주고 하게 되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싸울 때에 이 한 형제가 자기 힘이 붙이니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을목한테 자기 싸우기 차니까 위로 이렇게 을목을 생해줍니다. 그럼 을목이 결론적으로 나한테 더 여러 가지 훈수를 두겠죠.
와, 너 그 부인, 너 그 집사람 참 못살 사람이다. 어째고 형제간에 그렇게 못 짓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한테 역으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형제도 보기 싫고 이 부인도 다 보기 싫은 관계. 그런 관계를 못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배우자라는 사람은 이 사회, 여기는 사회궁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사회궁이라고 씁니다. 사회궁.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막 막히니까 어디 집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계속 본인이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지우고 옆에 있는 남자 사주가 있습니다. 남자 사주.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자 사주를 또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정화가 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이 화가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뭔지 그것을 또 간단하게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배운 것을 잠깐 상기해서 아까 전에 월지가 30%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지는 20%, 나머지는 10%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옆에 오행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행도는 계속 숙달이 될 때까지 자꾸만 스스로 그려보세요. 자, 이게 정화가 화가 이렇게 둡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네. 자, 이런 관계에서 여기에 화가 정화가 이번에 일간이 되는데 일간의 정화가 납니다. 본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와 나와 같은 형제를 비견이라고 하고 나와 같은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하잖아요. 비급, 비견급제. 앞에 자만 따서 비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상, 식신, 상관, 재성, 재성. 이건 관성.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인성.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선을 껐을 때 이 위쪽에 인성과 비급이 이 사주 전체에서 50% 이상이 차지하면 아주 강하고 밑에 식상이나 재성, 관성이 합쳐서 50% 이상이 되면 약한 사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사주인데 그것을 일단 구분해내야 이 사주에 어떤 사주가 나한테 좋는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주를 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대입해 볼까요? 바로 옆에서부터 임은 여기에서 해당되죠. 임은 여기에서 15의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또 경은 여기 배치시키면 되겠죠. 10. 그 다음에 여기는 자수는 여기에 배치시킵니다. 1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는 같은 여기 형제잖아요, 그죠? 여기 5가 30% 되네요. 30%. 그 다음에 토가 여기 나타납니다. 토가 두 개입니다. 축토와 술토. 술이 있고 축이 있네요. 이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30%. 자, 그 다음에 목은 있습니까? 목이 사주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임자 경이 두 개네요. 경이 두 개입니다. 경이 두 개. 자, 이래 되면 결론적으로 이 위에 인성과 급제 합이 30%밖에 안 돼요. 30%하고 밑에는 식신상한이 30%, 재성이 20%, 관성이 20%에서 무려 70%나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아래가 70, 위에가 30% 되니까 결국 약한 사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되면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 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는 것이 참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주는 운에서 이 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사주는 운에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목화가 필요하다. 그걸 도출해냈습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필요한 사주다. 그래서 자, 목화가 필요했는데 목화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극을 하는 목을 극을 하는 금이 나쁘고 이 화를 극을 하는 수가 나쁩니다. 나머지 목, 화, 토. 토는 중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지게 좀 전에 그 설명한 것을 상기하면서 보세요. 자, 여기서 가족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가 금이잖아, 그죠? 금이니까 나는 아버지는 나한테 좋지 않은 관계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이 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한테 짐이다. 아버지는 나한테 빚이다. 사실상 어릴 때 빚을 지고 살아서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는 나쁘다. 빚이다. 자, 어머니는 어떻느냐? 어머니는 나를 그걸 하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나한테 아주 무서운 존재다.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런 존재를 보면 됩니다. 어머니도 나쁘고. 한 형제인 이미 수잖아요. 한 형제는 좋고 한 형제는 나와 같은 필요한 오니까 좋고 나쁘다. 그래서 형제는 반반이네요. 어떤 형제는 나한테 도움 주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나한테 이렇게 나를 그걸 하는 나한테 부담을 지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형제가. 형제는 부담을 지우는 형제도 있고 나한테 도와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떠느냐? 배우자. 이 배우자는 화생토인데 토입니다. 토가 때 중간에 따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이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축토가 여러분 아시지만 개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20%, 30%, 50%거든요. 지장관에서 설명했었죠. 20%, 30%, 50%일 때 20%, 30%니까 이게 50%가 수가 있고 금이 있으니까 대한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라면 나쁜 관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그렇게 내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한테 힘을 빼가는 관계입니다. 역시 여기 있는 술토는 그래도 신정무라서 무기 때문에 신은 20%, 30%, 50%면 신은 조금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자식은 나한테 조금 이 부인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 자식한테 용돈이라도 좀 얻어쓸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주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자식과 배우자의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좋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형제와 내 배우자의 관계는 여기 소위 말하는 축오가 오축이 서로 원진이 돼요. 원진이 돼서 원진살이 돼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이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